대구 중남구에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모두 6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그동안 선거 취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선거 과정을 쭉 취재해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2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서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했고 사실상 이때부터 물밑에서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대통령 선거에 파묻혀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나 인물 검증도 거의 없었고 큰 이슈가 없이 조용하게 치러진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선이 치열하게 치러져서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보궐선거도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한 깜깜이 선거였다는 것이군요. 네. 그런데 투표율은 높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투표율은 높다. 뭔가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역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가장 낮게는 20%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고 30에서 40%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높아도 6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져서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보궐선거 투표율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연이 생겼을 경우에 실시를 해서 당선자는 그 남은 임기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녀 임기 동안 의원직이 승계되는데 이미 국회의원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2년의 임기만 승계되다 보니까 대체로 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대선의 이슈가 가려진 측면도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무공천한 것도 유권자들에게 다소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무공천하다 보니 무소속 후보가 많이 나왔죠. 네. 대선은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치열했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그런 면이 좀 적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되짚어서 리뷰를 해보면 이번 보궐선거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이 발단이 돼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르게 됐습니다. 곽 전 의원 사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한때 10여 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됐습니다. 공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양상이었는데 20대 청년부터 3선 국회의원까지 아주 다양한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주민들은 정치 교체, 세대 교체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이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중남구 보궐선거에 공천해달라는 요구를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했다가 파문이 일었었고 결국 이진훈 전 구청장이 출마를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 국회의원 출신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데 따른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무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공천 방침과 함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탈당을 하면 곧바로 복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천 경쟁을 준비해온 후보군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일부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후보, 국민의당 권영용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 4명 이렇게 6파전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당 간,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아주 치열했는데 반면 보궐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대거 출마하면서 이런 측면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무소속 단일화도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이슈가 되는 것 같더니 잠잠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무소속 단일화는 어떻게 됐나요? 네, 무소속 후보가 4명 나왔는데 이들은 사실상 보수 성향 국민의 후보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지지층을 가진 무소속 후보가 4명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의 대결 구도에서 중남구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보수 후보들의 표가 분산되면 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이에 따른 단일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단일화 대상 후보 간의 정책과 비전,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공약, 비슷한 구호를 내세운 후보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서로 차별화하기보다 얼굴과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선거로 진행되면서 이슈도 없고 맥이 빠진 선거가 됐습니다. 선거를 취재하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중남구 주민 그리고 대구 시민 누구나 알만한 지역 현안, 예를 들면 시청 이전 문제, 남구 미군부대 이전, 그리고 도심 재생과 재개발 문제,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별 차별 없이 보여주기식 공약과 정책으로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 인지도를 높이는 문제에 많이 집중하고 몰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남구 발전을 위한 과제와 비전을 두고 후보들과 유권자 그리고 후보들 간에 제대로 된 소통과 토론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보궐선거도 중남구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정책 대결, 역량 대결도 보지 못하고 큰 이슈도 없는 선거를 치른 셈이군요. 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를 다시 확인한 보궐선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